건강한 상태에서 내가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고 부동산을 팔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배우자, 자녀한테 주는 게 제일 좋죠. 손자녀를 써먹어도 돼요. 대신 손자녀는 할증 과세가 되죠. 할증이 되지만은 자녀한테 줘가지고 자녀나 자녀 배우자한테 주면은 또 상속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는 배우자나 자녀나 손자녀를 사용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바로 팔아야 된다, 이럴 때는 어쩐다? 자녀 배우자를 활용해서 증여를 해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세고인 다소를 책임지고 있는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상속하고 증여하고요. 상속하고 증여하고 차이점을 조금 보면서 결국 상속세의 절세 비법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스톱돼 버린단 말이죠. 그 시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의 절세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되는 것이지,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계산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비법은 없다. 다만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딱 시점에서 상속재산이 다 여기서 스톱돼가지고 이제 평가 문제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평가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는 있어도 상속재산을 빼고 더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을 우선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상속과 증여에서 본다면은,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이거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냐, 없냐. 시기를 조절할 수 있냐, 없냐가 따져볼까요? 상속은 시기 조절할 수 있나요? 내가 죽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 이제 도사 같으신 분들, 무슨, 득도가 되신 그 스님들은 옛날에 내가 죽을 날짜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그냥 돌아가시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선택이 불가능하죠. 근데 증여는 어때요? 다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선택 시기를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세 체계,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신 것처럼 과세 체계가 상속의 경우에는 유산세 체계, 유산세 체계고, 증여 경우는 유산 취득세 체계입니다. 유산 취득세 체계이라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는 유산세라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남겨둔 거, 총액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산 취득세는 어떻게 그랬어요? 여기는 각자가 받은 상속, 증여받은, 수증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세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남자라고 가정해 보세요. 남자가 이만큼 갖고 계시고 여자분이 이만큼 갖고 있어야 돼요. 조금 갖고 있어. 보통 남자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자는 조금 갖고 있어. 이렇게 재산을 불균등하게 갖고 계실 때는 죽는 순서가 중요해요. 죽는 순서가. 누가 먼저 죽어야 돼? 남자가 먼저 죽어줘야 돼요. 왜요? 왜 그럴까? 왜? 배우자 공제가 커요. 배우자 공제. 그러니까 남자분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여자분이 계셔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최고 30억까지 배우자 공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분이 먼저 돌아가셔버리고 남자분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 공제를 못 받아요.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 만약에 재혼을 했다 그러면 족보가 꼬여가지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걸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럼 미리미리 좀 사전에 주면 좋잖아요. 지금 증여 경우에 배우자는 어떻게 6억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6억. 6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6억은 공제는 10년마다 6억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억을 공제받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 걸릴까요? 12억 공제 받으려면. 20년이 아니에요. 11년도 아니에요. 10년 다음 날. 이거 얼른 물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좀 증여를 부부간에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속도 유산세 체계를 유산 취득세 체계로 바꾼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총선이 끝나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어떻게 구성됐냐에 따라서 집권 여당 의지는 지금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야당과 합의가 돼야 될 텐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율 체계는 상속이나 증여나 동일합니다. 10%에서 50%. 최고 세율 이 구간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율 체계는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할 때나 증여세 부과할 때나 세율은 똑같은 거에다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고 30억을 초과하면 50% 최고 세율입니다.
이 50% 최고 세율은 가히 OECD 국가에서 최고 세율이에요. 아마 일본이 55% 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율 체계만 갖고 본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또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할증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그러면 결과적으로 60%까지 세금을 내다 보니까 OECD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것도 50%라고 그러는데 독일은 가족, 배우자나 자녀들이 받을 때는 세율이 30%예요. 형제간이 받을 때만 50%입니다. 그래서 세율 체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공제액은 어떻습니까? 상속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일괄공제라 해서 5억, 또 배우자 기본공제 5억. 그러니까 10억 이상, 10억이면 무조건 10억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 그러면 10억이 넘어가야 상속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증여는 배우자한테는 6억, 성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 이제 올해 새로 생긴 게 하나 생겼죠. 결혼하거나 출생을 했을 때 1억을 추가로 더 줄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양가에서 받으니까 3억까지는 증여를 해서 아마 전세돈 마련 정도는 이제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거의 유사합니다. 대신 상속세는 물납이라는 게 있는데 증여세는 물납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증여세는 물납 제도가 없다. 이것만 주의하시고 다 연부연납은 있는데 연부연납은 상속은 10년 대신 증여는 5년밖에 안 준다. 기간 차이가 있다는 것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고 결과적으로 상속에 대한 절세 방법이란 것은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거다. 이것을 기본으로 아시고 따라서 증여에 따른 체계를 조금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증여를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를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그 강의할 때 설명을 해보니까 이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증여를 설명할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육하 원칙. 육하 원칙이 뭡니까? OW 1H죠. 맞나요?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육하 원칙인데 대신 후, when, where, 장소적 개념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대신 반대로 제가 whom이라고 했어요. whom. 수증자 개념이죠. who는 증여자 개념, when은 증여 시기, whom은 수증자가 누가 될 것이냐, what은 무엇을 줄 것이냐, why는 왜 주느냐, 그 다음에 how는 어떻게 줄 것이냐. 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개념을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도 편하게 할 거예요. who. 자, 누가 준다? 누가 줄 것인가? 누가 줄 것이냐는 것은 대원칙이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이면 뭐라고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이면 즉 아버지 부가 장남한테 이렇게 준다면 동일인이라면 어쩐다 10년 안에 10년간 증여가액은 다 통산해 버립니다. 통산. 몇 년간? 10년간 통산이 된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나눠줘 봐야 분산 효과가 없죠. 여기서 부는 플러스 부분이 있으면 동체니까 어때요? 어머니는 합산돼 버려요. 합쳐집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합쳐지겠죠? 합쳐져요. 부모가 만약에 이혼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혼? 남남이죠. 대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죠. 그래도 부부일 때만 합산되는 거예요. 이혼해버리면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합산이 안 됩니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고 어머니 돈으로 증여세를 내도 합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부동산도 주고 증여세도 주면은 합산해서 증여세 또 나가는데 분산해서 주면은 달라진다. 장인하고 장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장인 장모? 이거는 직계 존비속이라는 게 혈족 관계를 말하니까 장인 장모는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위한테 장인 장모가 주면은 그거는 각각이에요. 각각. 합산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며느리한테 시부모가 주면 어떻게 돼요? 각각이죠. 그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증여자가 또는 수증자가 동일하지 않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일인한테 동일간에 10년 안에 받은 거는 다 통산이 돼버리고 그거를 배우자 공제 그다음에 친족 공제를 한 번만 10년 동안에 한 번만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일인이 동일인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는 절세 효과가 안 나온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분산 효과거든요. 증여에서는 왜 유산 취득세 계통이기 때문에 분산 효과라서 증여자가 다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해주면 세금 낼 돈이 없어. 그럼 누가 줄어요? 할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면 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분산을 해서 나눠주는 것이 증여세의 절세 효과가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회 언제 주냐 언제 제일 자꾸 물으시는데 언제 줄 것이냐 시기가 중요해요. 자 무조건 미리 줘라. 빨리 줘라. 무조건 빨리 줘라. 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0년 단위 묶여서 이렇게 3번 나눠서 주려면 부모님이 60대 때 시작해보면 60대 한 번 주고 70대 한 번 주고 80대 한 번 주고 3번 정도는 증여해서 주고 마지막 남은 재산은 상속으로 갖고 가는 이 플랜이 제일 가볍고 세금을 가장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부터 주는 것도 좋대. 50대부터 줄 수만 있으면 좋죠. 재벌 그룹들은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줘요. 예, 태어나자마자부터 줍니다. 물론 재벌 그룹이 아니신 분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 따라서 50대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지만 조금 늦었으면은 60대부터 시작하시고 우리가 평균 수명을 80대 후반이나 90대 초반으로 본다면 60대, 70대, 80대 초반까지 한 번씩 증여를 3번 한다. 나머지는 상속으로 갖고 간다. 내가 70대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번 증여에 마지막 상속으로 가니까 3분의 1씩 상속. 80대라면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2분의 1만 주는 거죠. 급하게 2분의 1 주고 나머지 2분은 상속 1로 가시가는 거예요. 시기 조절을 이렇게 잘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상속인한테 만약에 증여를 했으면 10년 이내에 돌아가셔 버리면 합산돼 버려요. 상속인들한테. 상속인은 누구예요? 배우자와 아들, 딸. 손자, 손녀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예. 두 번째는 비상속인. 그럼 누구예요? 손자, 손녀, 며느리 사이. 여기는 5년 이내에는 합산이 된다. 따라서 상속을 하고 난 다음에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10년 이상은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합산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6년이나 7년 있으면 자식들한테 주면 효과가 없죠. 누구한테 줘야 돼? 며느리 사이, 손자, 손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결정할 때 아들들은 최소화시키고 아들, 딸들은 그리고 손자, 손녀, 며느리 사이한테 더 증여가액을 높여서 상속세 절세 효과를 누리되 다만 사전 증여를 했는데 나중에 합산이 됐다 하더라도 효과는 있습니다. 왜? 증여를 할 때 증여가액이 요만큼 했다면은 상속을 때 이만큼 올라갔어요. 가격이. 여기서 상속 개시 당시에. 증여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5억이었는데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10억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증여 시점에 5억으로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되는 거예요. 올랐다고 10억을 합산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때 증가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 수증자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만약에 다시 가져갔다면 그것도 또 상속세가 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증여를 통해서 나중에 10년 이내나 5년 이내에 상속재산에 합산됐다 하더라도 실익은 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한 실익은 5년 경과, 10년이 경과돼 버리면 상속세에 합산이 안 되니까 가장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증여 시기를 무조건 빨리 당기라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여를 할 수 있는 한 타임, 두 타임, 세 타임을 최고로 많이 하면 좋은데 그 타임을 많이 가지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증여 후에 10년 이내에 돌아가셔 버리거나 5년 이내에 돌아가시면은 다시 상속 재산에 합산돼 버리는 문제점 때문에 미리미리 주시는 것이 좋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미리미리 주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오다가 상담하다가 저희 고객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치매 1급으로 요양급여액을 낮추려고 보니까 1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치매 1급으로 판정받으면 의사 능력이 없어져 버리죠. 지금 부동산을 지금 처분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처분했어. 그럼 다른 자식들이 어머니가 치매 1급인데 어떻게 처분했어? 그러면 이거는 의사결정이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정신, 맑은 정신이 있을 때, 증여자가 맑은 정신이 있을 때 해야지 그렇게 지금 의사 능력이 없어져 버리거나 본인 판단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은 본인 설계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따라서 건강할 때 무조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했어요? 훔이라고 그랬죠. 훔. 누구한테 줄 것인가? 누구한테 줄 것인가하고 어떻게 줄 것인가가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첫째, 배우자. 그렇죠? 제일 가까운 게 배우자겠죠. 그 다음에 자녀. 예. 그 다음에 자녀의 배우자. 예. 그 다음에 손자녀겠죠. 예. 손자녀. 그 다음에 형제자매겠죠. 예.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예. 자, 첫째, 배우자한테 주면 증여세는 제일 많이 줄어듭니다. 왜? 공제가 제일 높으니까요. 공제가 얼마예요? 6억이에요, 6억. 공제가 6억이니까 10억 정도 준다 해도 6억 공제 받고 4억에 대한 증여세가 별것이 아닙니다. 한 8, 9천 밖에 안 되죠. 자녀한테 주면은 그 다음에 성년자니까 5천만 원 정도는 공제 받을 수는 있어요. 예. 자녀 배우자는 대신 1,000만 원 밖에 안 되죠. 예. 손자녀는 어때요?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이고 성장이면은 5천만 원이겠죠. 형제자매도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제액은. 공제액으로 본다면 누가 가져가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이것을 양도를 했을 때 이게 양도를 했으면 이월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이월과세 대상이 되거나 부당행위 계산 부인 되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팔면은 이월과세 적용이 되거든요. 부당행위는 대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안에 팔 부동산을 배우자한테 주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 증여자하고 취득가가 가버리니까. 자녀도 어때요? 이월과세 대상이죠. 근데 자녀의 배우자는 아니에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증여 후에 바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줘야 돼? 자녀의 배우자한테. 즉 며느리 사이한테 줘야 절세 효과가 생긴다. 예.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주고 싶은데 정작 자식들이 주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딸이 남편은 안 된다고 그러고 아들이 며느리한테 안 준다. 그 부부 관계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 부모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신기하게 어머니 아버지는 다 주신다는데 저희 사무실 오셔갖고 물어보면은 딸이 큰 딸은 준다는데 둘째 딸은 또 안 줘요. 예. 각자 집안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절세 플랜을 짤 때는 예, 이게 전부 다 오픈돼 있을 때가 가장 좋은데 다 그렇게 오픈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손자녀한테 주면 여기도 직후에 좀비속가니까 이월과세는 됩니다. 부당행위는 안 되지만. 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로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 예,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은 무슨 얘기냐면 예, 아버지가 사위한테 부동산을 줘서 팔았을 때 그 사위가 판 돈을 다시 장인한테 되돌려줘 버리면 그 증여는 없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위가 결국 돈을 다 썼어. 사위가 받아가지고 자기 배우자인 딸한테 예, 배우자인 아내한테 줬을 때 딸한테 넘겨도 6억까지 또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사위한테 주면서 야 내가 8억짜리 줄 테니까 6억은 딸 명의로 주고 2억만 사위 자네가 갔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증여를 해가지고 사위한테 주면 사위가 지 맘대로 하고 또는 며느리한테 주면 며느리가 지 맘대로 해서 우리 아들이 힘을 못 빼게 해서 안 주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 예. 직접 부인한테 배우자한테 전달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통산하는 거는 상속 시 통산하는 거는 어떻게 배우자는 10년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자녀도 10년이죠. 그 대신 자녀 배우자는 몇 년이에요? 5년. 그렇죠. 예. 형제자매 손자녀도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형제자매도 5년이겠죠. 예. 5년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보세요. 여기를 놓고 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자, 건강한 상태에서 내가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팔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배우자. 자녀한테 주는 게 제일 좋죠. 예. 그 다음에 손자녀를 써먹어도 돼요. 대신 손자녀는 할증과세가 되죠. 예. 30% 할증이 됩니다. 할증이 되지만은 자녀한테 줘가지고 자녀나 자녀 배우자한테 주면은 또 상속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은. 지금 아버지가 80세, 90세면은 아들 며느리가 60세예요. 그럼 또 여기도 상속 준비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손자녀한테 내려가는 게 낫겠죠. 30% 더 물더라도. 이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는 배우자나 자녀나 손자녀를 사용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바로 팔아야 된다. 이럴 때는 어쩐다? 자녀 배우자를 활용해서 증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기대 수명이 없어 별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예,
자녀의 배우자한테 주거나 손자녀한테 줘야 되죠. 손자녀한테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5년만 지나버리면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손자녀를 활용해서 증여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한테 증여를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제 통상적으로 이거는 자녀를 준다고, 자녀 배우자를 준다고 한들, 손자녀를 준다고 한들 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장남내, 차남내, 장녀내 이렇게 목을 정해서 주는 것이지, 그걸 자녀만 주고 자녀 배우자한테 준 거는 따로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녀 배우자 중에서 손자녀, 그렇죠. 자녀 중에서 손자녀가 1명 있는 사람이 있고 2명 있는 사람이 있고 3명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갖고 있으면, 수증자가 여러 사람이면 세금이 줄어들 테니까 똑같은 목으로 큰아들한테 5억, 작은아들한테도 5억, 큰딸한테 5억씩 줬는데 네가 나눠 갖는 금액이 여러 사람이면 세금이 줄어들 것이고, 나눠 갖는 사람이 없으면 세금이 많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장가 안 간 장남한테는 너는 혼자 다 내야 돼. 결혼했으면 두 부부가 내야 되고, 얘들 1명 있으면 셋이 나누니까 세금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각각 자식한테 주는 돈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을 지도록 만들면 결혼도 빨리빨리 할 것이고 얘도 빨리빨리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내 낳고 결혼하기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상속 사전증여를 누가 받냐에 따라서 증여세도 달라지지만은 그 뒤에 양도까지 계산해 보면 양도소득세도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합산되는, 상속세 합산될 때도 기대 수명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그거까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